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서 우리의 감각은 매일매일의 지배의 악취로부터 공격받는다. 따라서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심하게 혼란스러워하고 확신을 가지지 못하며 희망이 없다고 느끼는 것도 이상한 일이 아니다. 지배자가 통제하는 대중매체는 현상 유지를 위해 끊임없이 현상을 왜곡하면서 다른 그 어느 곳에서보다 우리가 희망을 알아가야 할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를 공격한다. 가장 큰 위협은 낙심하는 것이다. 우리가 낙심하면 일생을 두고 지속되는 저항의 공동체를 만들어낼 수 없다. 파울로 프레이리는 내일을 향한 이상 없이 희망은 불가능하다고 우리를 일깨워준다. 내일을 향한 우리의 이상은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구체적인 변화의 상황에서 나올 때 가장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네, 오늘은 베룩스의 당신과 나의 공동체에서 인용해 보았습니다. 저자의 말 중 제가 꼭 기억하고 싶은 말은 우리가 낙심하면 일생을 두고 지속되는 저항의 공동체를 만들어낼 수 없다라는 부분입니다. 지난 4일 한 분의 목회자가 우리의 곁을 떠났습니다. 사회자 소수자들 곁에서 늘 목소리를 내주시고 힘을 주셨던 임보라 목사님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슬픔에 잠겼고 애도의 물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성소수자들 편에서 활동하신다는 이유로 혐오 세력으로부터 오랫동안 시달리셨는데요. 이제는 좀 평안을 누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우리 사회에는 사회적 소수자를 위해 거리에서 함께 저항의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낙심하지 말고 우리 모두 계속 우리의 활동들을 좀 이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주는 늘 그 한 달에 한 번 두 번째 주에 만나는 뉴스 99의 황정욱 기자와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노래를 듣고 와서 나누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죠. 난 어떤 마음이었길래 내 모든 걸 주고도 웃을 수 있었나. 그대는 또 어떤 마음이었길래 그 모든 걸 갖고도 돌아서 버렸나. 듣고
네, 잔나비의 뜨거운 여름밤은 가고 볼품 없지만을 듣고 왔습니다. 네, 역시 황정욱 기자가 추천해 주신 곡인데요. 좋네요. 네, 지금 자리에 나와 계신 우리 황정욱 기자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다시 찾아왔습니다. 뉴스구구의 황정욱입니다. 네. 인사하면 네, 될까요? 네, 저도 그 앞서 말씀하신 내용에 따라서 추모 인사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네, 뭐 임보라 목사님 직접 뵌 적도 없고 네. 개인적으로 아는 사이는 아니지만 네, 그 목사님께서 걸어온 길과 그 삶의 흔적을 좀 음, 함께 추모하는 마음으로 네, 오늘 방송에 임하고자 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뭐 황정욱 기자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안산의 많은 시민들이 또 잘은 모르지만 네. 이분이 이제 현장 곳곳에서 또 모습을 보이시고 목회자로서 항상 소수자들 곁에서 함께 하셨다는 거 꼭 많은 분들이 기억해 주셨으면 네, 참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나눌 주제들이 있는데요. 먼저 뭐 간단하게 한 몇 가지 주제로 이야기할 건지 어떤 내용인지 소개해 주시죠. 네, 벌써 한 달이 훌쩍 지나갔는데요. 네. 그 한 달 사이 있었던 몇 가지 소식을 좀 네.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도 네. 세 가지 뉴스를 가지고 왔는데요. 네. 첫 번째로는 꾸준히 전해드리고 있는 상감학원 아동인권 침해 사건 관련 뉴스를 또 전해드리려고 하고요. 네. 최근에 국회에서 이제 토론회가 있어가지고 네, 그 네.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소식은 지난해 10월 29일 네. 일어났던 이태원 참사 관련 소식인데요. 네. 8년 전에 그 아픈 참사 이후에 또 한 번 우리 이웃들을 떠나보냈던 네. 그 참사가 벌써 100일이 지났다고 합니다. 네. 관련해서 소식 전해드리고자 하고요. 네. 마지막 뉴스는 이 추운 겨울에 노동자들이 자꾸 싸우고 있는데 네. 또 하나의 소식이 있습니다. 그 신안산 대학교 우리 네. 지역에 있는 대학교의 교직원 노동자들이 또 학교 네. 측에서 정리해고를 한다고 해서 네. 맞서서 투쟁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네. 네. 저희가 좋은 얘기 나와서 할게요라는 약속을 그러니까요. 지난번에 들은 것 같은데 저도 찾다가 예, 참 쉽지가 않네요. 네, 사실 어려운 것 같아요. 요즘 네. 안산에서 좋은 소식은 뭘까요? 그러게요. 좀 네, 기대를 지금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좀 좋은 일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간절한 바람이고 그러면 저도 우리 첫 그렇습니다. 번째 주제에 성감학원 진상규명 관련해서 국회에서 특별법 제정 토론회가 있었다고 해서 저도 내용이 참 궁금합니다. 예, 뭐 관련해서 자료집을 좀 보기는 했는데 다 이야기하기에는 저희가 시간이 짧아서 토론회 이야기를 모두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내용을 또 간추려 주시면 저희 안산 시민들이 알아야 될 이야기들을 좀 알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지난 2월 3일이었는데요. 국회의원 회관에서 그 경기도 성감학원 아동피해 대책협의회 그 피해자분들의 네. 단체가 있어요. 그 네. 조직과 그리고 이제 국회의원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함께 주최를 해주셔가지고 네. 국회 회관에서 토론회를 개최를 했는데요. 네. 토론회 내용은 이제 성감학원 사건에 대해서 진상을 좀 규명하고 네. 그런 진상 규명과 피해자 지원을 위해서는 특별 법이 필요하다라는 네. 주제로 토론회가 개최됐고요. 네. 이 토론회에는 이제 피해자 유가족분들도 참여하시고 네. 관련된 시민단체 그리고 그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네. 관계자 등등 해서 이렇게 60여 명이 참여해가지고 네. 진행을 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성감학원 사건에 대해서 그 앞서 말씀드린 진실화해위원회에서 네. 여러 공고 사항을 냈는데 네. 그 공고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좀 전달하는 그런 자리도 있었고요. 그리고 피해자 지원을 위한 아까 말씀드린 특별법 제정에 대해서 어떤 내용으로 해야 될지 그리고 네. 어떤 식으로 나가야 될지 네. 논의하는 이제 그런 자리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안산 지역에서도 네. 그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아서 성감학원 안산 시민 네트워크라는 이제 시민단체들의 협의체가 만들어졌다는 말씀드렸는데 네. 그 차원에서 좀 참여해가지고 네. 특별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네. 함께 토론에 참여했던 것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현재 진실화해위원회 그 지난 10월달 네. 조사 발표 이후에 경기도 차원으로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네. 피해자에 대한 지원 조치가 일부 있긴 했으나 네. 할 일이 많습니다. 아직 유해도 발굴이 아직 안 됐고 그렇죠. 뭐
진화위에서 정부도 사과하라라고 했지만 네. 정부의 사과도 없었고 네. 관련된 당시 책임자에 대한 네. 어떤 진상 규명도 되지 않았고 네. 그리고 피해자 배보상 문제도 일부는 되고 있으나 여전히 네. 아직 네. 갈 길이 먼 상황이고 그리고 트라우마에 대한 의료 지원 같은 다양한 이제 지원이나 이런 배보상들이 해야 할 일이 무궁무진한데 이게 법이 제정되어 있지 않다 보니 지금 네. 현재로서는 경기도 차원으로만 되고 네.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네. 이렇게 사건의 진상을 끝까지 좀 책임 있게 규명하고 네. 피해자 그리고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고 그 다양한 차원의 지원을 해내려면 네. 결국은 이제 법이 존재해야 공직자들이 공무원들이 네. 집행을 하는 거거든요. 다들 네네. 뭐 그런 것들 보셨겠지만 네. 법이 없으면 정부나 공무원은 절대 움직이지 않는 네.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그 법을 만들고자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 네. 지난 이제 진압이 발표가 된 지 벌써 한 3, 4개월이 지났는데도 안타깝지만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는 묵묵부답 상황입니다. 네. 국가 상대로 공식 사과를 권고했으나 네. 아직 정말 아무 답변이 없는 상태고 네. 그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들이 질의도 하고 네. 왜 하지 않냐 사과를 질타도 했음에도 네. 여전히 뭐 묵묵부답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더욱더 국회에서 이제 법을 제정해서 네. 정부가 이것들을 해나갈 수 있도록 네. 뭐 사과 또는 뭐 배보상 이런 것들 해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이게 또 법이 제정되려면 국회가 나서야 되는 거는 1차원적으로 맞는데 네. 역시 또 중요한 것은 우리 시민들이 네. 계속해서 네. 목소리 내고 요구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네. 것들이 되지 않으면 결코 그냥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 같고요. 네. 이런 법을 정치에서 알아서 해주지 않다 보니 네. 지난달에 소개해드렸던 것 같은데요. 네. 피해자들은 국가를 상대로 소송에 네. 나서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여러 가지 법적인 절차를 밟기 위해서 네. 소송을 나서기도 했고 이런 과정이 있는데요. 좀 마무리하면서 말씀드리자면 네. 이렇게 진실이 밝혀지고 네. 그리고 우리 피해자분들의 명예 회복이 되고 네. 그리고 지원을 하고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네. 이런 당연한 일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피해자분들은 너무나 고통받고 있고 네. 너무나 오래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어린 시절 빼앗겼던 네. 그들의 인권이 수십 년간 이렇게 고통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네. 이런 문제가 빨리 해결돼야 될 것 같고요. 네. 당사자뿐만 아니라 이제 그 분들의 가족들 네. 또한 고통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 성감학원 아동 인권 침해 사건 관련해서 좀 그 피해자분들이 존엄한 인간으로서 남은 여생을 이제 네. 다들 나이가 많으시거든요. 네. 네. 남은 여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다시는 대한민국의 이런 인권 침해, 국가 폭력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네. 특별법이 꼭 제정돼서 네.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듣다 보면 우리가 이제 이 주제로 한 여러 번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제 사실 그 아동기에 누려야 될 많은 것들을 뺏긴 거잖아요. 그리고 한 네. 사람의 인생이 그것으로 인해서 그 고통의 기억을 계속 끌어안고 살아왔는데 더더군다나 그 얘기를 할 수 없어서 침묵하고 또 억눌려 왔던 세월들이 있는 건데 네, 맞습니다. 그 이야기들이 그냥 이런 일을 겪었어에 끝나는 아주 그냥 한순간의 일이 아닌 거죠. 사실은 일생을 괴롭혀온 일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함께 가져주고 또 그분들이 그 충분한 그 상처들이 치유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또 가져야 될 것 같고 사실 그런 상처를 치유받는 것을 목격하려면 우리가 사실은 그 보이는 게 또 해결 지점이 있어야 되는 거죠. 사실 보이지 않는 말로 그렇죠. 계속 미안하다, 뭐 죄송하다라는 한다고 이게 좀 해결되는 게 아니라, 네. 그렇죠. 우리가 아직 발굴되지 못한 유해를 발굴하는 일도 물리적으로 필요하고 거기에 또 추모비를 세우는 것도 필요하고 거기에 또 법 제정을 통해서 보상을 또 정당하게 받을 수 있도록 네. 해주는 거, 그것에 대해서 비난하지 않는 거, 네, 맞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사과부터 꼭 돼야 될 것 같고요. 맞아요. 네. 이제 그 피해자분들은 첫 번째로 그것을 원하고 계시고 맞아요. 그리고 또 강조하시는 것들은 그 유해 발굴이 네. 빠르게 돼야 네. 된다는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시고요. 네. 실제 지금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신 분들은 사실 뭐 200명이 안 되는 네. 인원이에요. 근데 실제 피해자는 훨씬 원화 많은 대장을 거죠. 보면 4,000명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거쳐간 사람들이
실제 그죠. 뭐 이미 돌아가신 분도 있을 거고. 그렇죠. 그 아픈 과거를 굳이 밝히지 않고 계신 분도 있을 거고. 그렇죠.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좀 다 해결하려면 반드시 법이 필요할 것 모든 같습니다. 사람들이 알 것 같지만 사실은 또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알지 못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시민들도 관심이 없으면 성감학원 문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알지 못하듯이 피해자 당사자들도 주의 깊게 자신의 이야기가 이렇게 뉴스화되고 있고 국회에서 이런 움직임이 있다는 걸 또 본인도 아셔야 되는데 그거를 또 모르고 계실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이제 와서 밝혀서 뭐해 이러면서 또 참고 계실 텐데 사실 아픈 과거는 우리가 꼭 더 기억해야 되는 것으로 위안부 사례를 통해서 알 수 맞습니다. 있듯이 우리가 좀 해결해야 하고 그리고 이거는 일제 강점기에 일어났던 역사적 사건이잖아요. 이게 뭐 어디서 하늘에서 뭐 개인이 뭐 뚝 떨어져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사실은 시대적 아픔인 거죠. 사실 그 시기에. 그렇죠. 예. 대한민국이 어떻게 보면 네. 현대사를 거의 다 네. 관통하고 있더라고요. 네, 일제 네. 시대부터 군사 그럼요. 독재 시절부터 해서 네.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제 감정기 시대에 있었기 때문에 일본 사과하라라고만 할 수 없는 게 이후에 그 정권을 이어받은 그러니까 이어받았다기보다는 어쨌든 대한민국 정부에서 이걸 해결하지 못한 채 그걸 그대로 유지하면서 네. 피해자를 여전히 양산해 왔던 측면이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이게 국가가 왜 사과해야 하는지가 여기에서 드러나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전 정권의 칩으로 막 얘기하면서 우리가 뭐만 잘못되면 야 옛날에 누가 잘못해서 그래라고 할 수 없는 그 현실이 일본만 탓할 수 없다. 그게 역사가 말해주고 있는 증거물들이잖아요. 네. 성감학원 가보시면 박물관에 미군정 시대에 미군들이 와 있던 모습, 그 다음에 또 그 뭐 시찰했던 경기도지사부터 시작해서 다 정부 인사들이 연루돼 있는 장면들이 이렇게 사진으로 박혀 있잖아요. 네. 그런 걸 보시면 우리가 이걸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문제라고 왜 얘기하는지 아마 잘 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민들도 관심 있으면 대부도에 꼭 네, 오시면 꼭 가셔서 한번 현장을 네.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경기창작센터 네. 가시면 박물관에 전시된 사진도 보시고 그 가는 길마다 써 있는 글들도 한번 유심히 읽어보시면 왜 아이들이 여기 와서 그런 일을 당했어야만 했을까라는 것을 공감하실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잠깐 말씀드렸던 그 성감학원 안산 네. 지역 그 네트워크에서 네, 2023년에 그런 이제 현장 기행 네, 프로그램을 준비해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네. 한다고 하니까요. 네, 네, 나중에 그런 것들이 좀 홍보되면 네, 네. 많이들 참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랬으면 정말 좋겠네요. 네,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기 전에 또 추천하신 곡 하나 들을 텐데요. 리아의 눈물이 추천하셨네요. 네. 네, 뭐 각별히 리아 가수에 대해서 애정이 생기신 것 같은데. 네, 리아라는 가수가 네. 저 어린 시절에 네. 봤던 가수 같은데요. 네, 네, 대표곡을 추천하긴 했는데 네. 최근에 이제 네. 다음 안내드릴 소식으로 네, 이태원 3사 이야기인데 네, 관련한 그 추모 행사를 갔더니 네. 무대에 참여하셔서 그 네, 네, 함께 추모의 목소리를 내는 네. 가수여서 네, 노래를 추천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듣고 와서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럴 줄은 몰랐어 사랑은 웃겼어 떠난다는 그 말을 내 울어버린 거야 내겐 그런 슬픈 일이 없을 줄 알았었는데 우리 처음 만난 날 기억하고 있어 널 닮아버린 모습도 그 무슨 소용이니 이제 너를 본다는 건 욕심이 돼버린 거야 울었어 눈물을 참지 못해 울었어 눈을 감고 잠이 들었어 미칠 것
네, 리아의 눈물 듣고 왔습니다. 뭐 리아 씨는 굉장히 오래된 가수예요, 사실은. 네. 요즘 가수라고 할 수는 없죠. 네. 네, 리아 씨가 이렇게 사회 문제에 관심이 많은지는 또 저도 잘 몰랐는데 또 덕분에 리아 씨 소식도 들었습니다. 네. 네, 아무래도 이제 두 번째 주제가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우리가 나누어야 되는 이야기인데 관련해서 지금 서울시와 좀 대척점에 있죠. 네, 그런 것 같더라고요. 뭐 지금 제가 임보라 목사님 장례식장에서 들은 얘기로는 이제 뭐 철거를 시키려고 네. 하는데 이제 유가족들은 그래 철거하면 좋은데 제대로 분향소 차릴 수 있게 해달라 네. 오히려 이렇게 요구하고 있죠. 네. 네, 관련해서 얘기 좀 전해주시죠. 네. 지난 주말이었죠. 2월 5일이 이제 12구 이태원 참사 네. 100일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뭐 유가족 분들 그리고 시민들이 아시다시피 참사의 아픔을 참 가슴에 품고도 전혀 100일 사이에 진상 규명이 안 됐기 때문에 네네. 굉장히 많은 움직임을 벌여왔는데요. 네네. 참 이런 엄청난 참사 서울 한복판에서 벌어진 네네. 그런 참사 앞에서도 네. 정부나 정치인들 뭐 누구도 네. 책임지지 않는 모습에 참 네. 시민들은 안타까워했고 네네. 유가족들은 뭐 처음에는 어려워했지만 제가 최근에 그 현장에 가보니까 정말 다들 전사가 되어 계시더라고요. 네, 너무 그렇군요. 이제 화가 나셔서 네. 8년 전 이제 세월호 사건이 생각나지 않을 수 없었는데요. 참 겹치는 부분이 그러니까요. 많죠. 참 네. 그분들이 뭐 언제부터 네. 그렇게 거리에서 네. 머리띠를 맞아요. 메고 싸우셨겠어요. 그죠? 네네. 참사 순간부터 이제 우리 그 유가족분들의 뭐 말씀을 들어보면 네. 가장 가슴 아픈 말이 우리에게 정부는 없었다. 네. 이 대한민국의 이 현대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맞아요. 정부가 없었다. 이게 나라냐 이런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참 너무 사실은 아이러니한 말인데요. 그러니까요. 이런 참사가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전혀 협조하지 않아서 네. 유가족들은 장례조차 뿔뿔이 흩어져서 음. 치를 수밖에 없었고 정부는 다들 기억나시겠지만 자기들만의 일방적인 애도 기간을 선포했었죠. 예, 선포해서 그들의 기준대로 우리는 애도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 100일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진상규명 요구는 계속되고 있는 네. 상황이고 책임자들은 회피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이렇게 100일이 되어가는 동안 네. 유가족들과 시민들이 꾸준히 목소리 내고 있었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100일 직전 앞두고 우리 안산 지역에서도 네. 2월 1일부터 3일까지 집중해서 네. 주요 지하철역 주변에서 네. 네. 거리 캠페인을 진행했었는데요. 네. 시민들 만나서 서명 운동을 네. 진행하고 여러 가지 현수막이나 이런 것들로 홍보 활동을 했는데 네. 저도 잠깐 현장에 가봤는데요. 네. 물론 이제 이런 캠페인을 하면 모든 사람들이 관심 가지진 않지만 그래도 네. 많은 시민들이 네. 네. 오셔가지고 설명도 해주시고 그랬군요. 지지도 해주시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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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던 과정이 있었습니다. 제가 옆에 같이 있으면서 들었던 어떤 시민의 한 네. 말씀이 너무 인상 깊어서 좀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 네. 어떤 한 시민께서 너무 미안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 네. 있는 활동가 분들한테. 네. 그래서 왜 그러시냐 했더니 네. 본인도 그 서울에 있는 분향소에 직접 가서 네. 추모도 하고 함께 네. 무슨 활동을 하고 싶은데 네. 아직까지 이제 사는 데 바쁘다 보니 가보지 못했다. 네. 그래서 너무 미안하다라고 막 말씀을 네. 계속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시민들이 어쨌든 마음으로 함께 하고 있구나. 네. 모든 분들이 다 현장에 있지 않더라도 네. 뭐 이런 것들 좀 느낄 수 있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2월 4일에는 네. 그 100일을 맞이해서 시민 추모 대회가 이제 서울 그 시청 광장에서 크게 열렸는데요. 네. 원래는 광화문 광장에서 추모 행사를 맞아요. 하려고 준비를 다 네. 했는데 저도 현장에 가봤는데 정말 경찰들이 여기 다 와 있나 싶을 정도로 수천 명의 경찰 병력과 네. 그다음에 그 철로 만든 펜스 네. 무슨 뭐 우리가 중범죄자도 아니고 시민들이 네. 그리고 차벽 우리가 알고 네. 있는 그 전경 차들로 네. 그 넓은 그 이순신 장군 동상과 세종대 동상이 있는 광장을 네. 주변에 완벽하게 막았더라고요. 사람들이 못 네. 들어가게. 광장을 아예 막아놓은 상태가 너무 좀 안타까웠는데 네. 광장이라 하면 사실 시민들이 누구나 와서 걸을 수도 있고 뭐 행사를 할 수도 있고 그렇죠. 문화생활도 즐길 수 있는 그런 열린 광장이어야 하는데 네. 이런 추모하겠다고 모인 시민들을 막겠다고 네.
그렇게 경찰이 그 광장을 둘러싸고 있는 게 참 이게 무슨 모습일까? 저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 네. 안타까웠고요. 그 유족분께서 그 이제 추모 행사에서 이런 발언을 하시더라고요. 지난 10월 29일 날 이 네. 수많은 경찰 병력이 일부라도 와서 네. 안전 유지 활동을 했다면 네. 그런 참사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네. 이렇게 눈물에 질타를 맞아요. 하시는 말씀도 있었는데 이렇게 시민들이 참사에 대해서 뭐 어떤 폭력성을 가진 행사를 한다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애도하고 네. 추모하고 네. 함께 유족들에게 힘을 드리려고 이렇게 모임을 하는 건데 맞아요. 문화제를 하는 건데 그것을 부러워하고 이렇게 막는 게 참 너무 참담한 좀 상황이었고요. 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시청 앞 도로 네. 한편에서 네. 굉장히 좁은 공간에서 거의 2만 명에 가까운 시민들이 모여서 네. 결국 행사를 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이제 그 유족분들이 그 아까 잠깐 서두에 말씀하신 대로 네. 그 분향소를 시청 앞에 네. 만들었어요. 이제 네. 뭐 많은 보수 언론에서는 뭐 마치 뭐 부당하게 막 강제로 막 네. 난입해서 광장에 네. 만들었다고 이렇게 많이 또 자극적인 기사를 많이 썼던데 네. 오히려 그런 것들 하는 과정에서 충돌이 있어가지고 네. 한 유가족분들이 뭐 쓰러지시기도 하고 네. 이런 과정이 있는데 뭐 서울시에서는 그거 뭐 당장 원래는 하루 만에 철거하려고 철거 했죠. 집행 네. 행정 집행하겠다라고 했는데 뭐 조금은 다행인지 시민들의 여론이 무서웠는지 네. 제가 뉴스를 찾아보니까 이제 일주일 연기 네. 결정했다고 하더라고요. 좀 맞아요. 일주일 뒤에 어떻게 될지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런 과정에 있고 그 당일날 현장에서 그 추모 행사 무대에 예. 유가족분들 한 5분 6분 정도가 오르셔가지고 발언을 했는데 네. 그 중에 또 기억 남는 게 하나 있어가지고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희생자의 한 언니라고 네. 소개를 한 분이 무대에 올랐는데 네. 다들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는데요. 네. 어떤 사연이었냐면 네. 그분이 8년 전에 네. 본인이 고2 학생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세월호 예. 희생자 친구들이었던 거죠. 그렇죠. 본인이 수학여행 일주일을 딱 앞두고 아. 참사가 되어서 수학여행이 취소됐대요. 그래서 아. 처음에는 이제 어린 마음에 뭔가 아쉽구나 했는데 하지만 이제 얼굴도 이름도 모르지만 네. 동갑내기 친구들이 희생된 그 세월호 참사를 보면서 너무 슬픈 이제 청소년기를 보낸 거죠. 그런 네. 얘기를 하면서 그랬는데 8년이 지나 너무너무 사랑하는 자기 동생을 또 이런 국가적인 참사를 통해 잃었다. 그런 동생에 있는 답답한 마음에 너무 또 이 참사가 왜 일어났는지, 네. 왜 무엇이 문제였는지 너무 네. 궁금하고 답답해서 이렇게 본인이 세상에 소리치고 있다라고 네. 무대에 올라서 이야기했는데요. 또 그 친구가 얘기한 게 8년 전에도 네. 또 지난 10월 29일에도 본인은 저는 운 좋게 살아남은 것 같습니다라고 하더라고요. 왜 대한민국에서는 운이 좋아야만 살 수 있고 안전하지 못한 나라인가요?라고 이제 그 20대 청년이 이렇게 되묻는 모습이 너무나 참 마음이 아팠고 답답하는 네. 그런 상황이었고요. 네. 이렇게 그날 2만 명에 가까운 시민들이 모여서 네. 목소리를 냈기 때문에 글쎄요 아직 지켜봐야겠지만 네. 서울시와 정부가 조금이라도 네. 좀 이 참사를 제대로 좀 진상 규명하고 네. 해결할 수 있는 작은 발걸음이라도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을 해봅니다. 네. 왜 과거의 일로부터 우리는 배워야 하는데 지금 세월호 참사 이후로 지금 진상규명도 제대로 되지 않아서 부모들이 여전히 아픔을 겪고 그러니까요.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배운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게 참 안타까운 일인 것 같고 그 언니일까요? 네, 희생자의 네. 언니라고 하더라고요. 언니분의 세대가 저희 아들 세대거든요. 네. 저희 아들이 바로 그 단원고 같은 다음 나이였어요. 네. 다음번이었어요. 다음번 그 세월호 타기로 한. 그렇게 따지고 보면 그 세대가 겪는 트라우마는 거의 집단적 트라우마라는 생각이 네, 들어요. 맞습니다. 자기 고등학교 때 그런 일이 일어나고 다시 네. 청년이 되었을 때 이런 일을 다시 겪는
들어서 자기 친구와 주변의 사람들이 이렇게 그렇죠. 세상을 떠나게 되는 걸 목도하게 된다는 게 그 앞뒤 세대들이 그 고등학교 시절을 보낸 세대들에게는 엄청난 트라우마이지 않을까. 근데 그것에 대해서 국가가 청년을 위한다는 말은 수없이 하지만 그 청년을 위한다고 하면 이런 문제부터 진짜 네, 맞습니다. 청년들이 네. 국가에 대해서 실망하지 않게 정말 낙심하지 않게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네. 아, 저희가 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 왜 우리 지금 이렇게 정권 바뀐 후에 맨날 이렇게 우울한 얘기들만 나눠야 되고 또 안사는 그러게 말입니다. 왜 이렇게 또 이렇게 사건 사고가 계속 있는지 뭐 그런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데 다음에 들을 얘기도 결코 좋은 이야기는 아니어가지고 네. 예, 그 전에 좀 저희가 그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또 네. 그래도 우리 안산 지역에 이르기 때문에 또 우리가 들어야 되죠. 네. 예, 듣기 노래는 싫- 조금 음, 희망적인 노래로 시작했습니다. 밝은 네. 노래로. 네. 뭐 그렇죠. 우리가 뭐 아까 베룩스가 얘기했듯이 네. 낙심하지 않아야 그러니까요. 저희가 또 계속해서 싸워나갈 힘을 얻는 거니까요. 다비치의 팡파레를 준비하셨는데요. 저희가 듣고 와서 예, 이야기들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끝을 간지럽히는 살랑 부는 바람이 눈 감으면 어디든 네 곁에 데려가주길 어느새 내 맘이 춤을 추네 한없이 예쁜 날이야 꿈꾸던 시간이 마치 오늘인 것만 같아 맘이 두근거리다 심장이 쿵 떨어져 살며시 네가 불어와 눈부신 하늘이 되어 다 물들어가요 유난히 달콤한 햇살 방파레를 울려요 한껏 들뜬 발걸음으로 반겨줘요 따스한 그대의 품속으로 바쁘게 달려가 힘껏 안겨볼래요 시작될 거야 너와 내 이야기 샤라랄라라랄라랄 꽃눈이 내려요 옷장 가득히 싱그러운 설렘이 하나둘 아껴둔 마음 꺼내 입고서 널 만나러 가요 살며시 네가 불어와 눈부신 하늘이 되어 다 물들어가요 유난히 달콤한 햇살 방파레를 울려요 한껏 들뜬 발걸음으로 반겨줘요 따스한 그대의 품속으로 바쁘게 달려가 힘껏 안겨볼래요 시작될 거야 너와 내 이야기 때론 빗방울 떨어져 잠시 우리 옷깃을 적셔 찡그린 날도 있겠지만 상상만 해도 찬란한 꿈을 꾸는 거야 하늘에 꽃눈이 내려 여기저기 날려요 머리가 어지러울 만큼 행복해요 웅크렸던 만큼 소중히 낼까 지켜갈게요 그대와 함께하는 사랑스러운 날이야 유난히 달콤한 햇살 방파레를 울려요 한껏 들뜬 발걸음으로 반겨줘요 따스한 그대의 품속으로 바쁘게 달려가 힘껏 안겨볼래요 시작될 거야 너와 내 이야기 샤라랄라라랄라랄 꽃눈이 내려요 네, 다비치의 팡파레 듣고 왔습니다. 노래처럼 저희가 서로를 이렇게 만나는 걸 즐거워하고 막
행복한 그런 축제 분위기로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니까요. 예, 그런 날이 좀 빨리 꼭,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사를 꼭 네. 찾아보겠습니다. 네. 예, 저희가 그 마지막 주제로 이제 그 신안산대학교죠. 네. 예, 신안산대학교 위기에 관련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눌 텐데 아니 그 학교가 이제 교직원 정리 해고에 들어갔나 봐요. 그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직원들의 반발이 누구나 이제 뭐 이런 일을 겪으면 쉽게 또 그래 해고 됐네 하고 떠나지는 않잖아요. 네, 그렇죠? 이 상황에서 직원들이 또 살아남아야 하는 생존의 문제가 더 걸려 있기 때문에 가만히 있지 않으실 텐데 지금 뭐 관련해서 직원들 투쟁 소식이 들리고 있다고 하네요. 그죠? 네, 네, 그래서 이야기를 전해주세요. 네, 네. 안산에 있는 뭐 여러 대학 중 하나인 신안산대학교가 재정난을 심각하게 겪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네. 뭐 이런 뉴스는 뭐 우리 지역에 있는 대학 외에도 뭐 네네. 지역에 있는 대학들 특히 우리가 뭐 누구나 알고 있는 그런 이름 있는 유명한 대학들 외에는 많은 네. 대학들이 지금 재정난을 겪고 있다는 뉴스를 저도 여러 번 본 적이 있는데요. 네, 네. 아무래도 학령 인구라고 하죠. 그 네. 대학에 가야 되는 인구가 네, 네. 계속해서 요즘 출산율 얘기도 많고 줄다 그쵸. 보니까 네. 신입생 충원이 안 되는 거죠, 네, 대학들이. 네. 지방에 있는 대학들이 많이들, 다 예, 이렇게, 그럴 겁니다. 예, 특히 뭐 지방 대학은 더 심할 거고. 네, 근데도 우리 알고 있다시피 전국의 대학은 엄청나게 많은 그렇죠. 상황이다 보니 네. 이게 가장 대학들의 수익 구조 중에 큰 부분이 이제 등록금인 등록금이 현실인데 네, 신입생 충원이 줄어들다 보니 네, 학교 수입의 감소로 바로 이어지고 이것이 곧 재정난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우리 지역에 있는 이제 대학 중에 하나인 신안산대학교 또한 그런 재정난이 심각해서 네, 학교도 뭐 골치를 앓고 있겠지만 네. 그러다 보니 네, 이게 또 이게 해결 방식으로 이렇게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을 좀 정리해고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다 보니 파장이 일고 있는데요. 네, 신안산대학교가 최근에 교직원 정리해고 하겠다라고 통보를 일방적으로 해와서 네, 이제 좀 그 일하시는 분들이 또 나름의 싸움을 하고 있는 소식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네. 실제 좀 자료를 찾아보니까 네, 네, 신안산대학교 입학 전형 등록률 그러니까 네네. 어쨌든 뭐 정원이 몇 명이다라고 네, 네, 나름 학교가 기준을 잡을 텐데 네, 2022년에 60.4%밖에 입학하지 않았다고 하고요. 2023년 현재 지금 모집하고 있는 과정에서도 네. 대략 60% 정도에 불과한 음. 현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짜놨는데 네. 40%가 이제 안 들어오다 보니 예산이 자꾸 부족한 현실인 것 같고요. 너무 큰데요? 그죠. 이제 네. 이런 상황에서 지난해 11월부터 음. 교직원들에 대한 임금을 2달째 주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도 실제 겪고 있다고 하고요. 네, 네. 그러다 보니 이제 결국은 학교에서 교직원들에게 이제 정리해고하겠다라고 네. 통보를 했고 네. 이에 대해서 이제 대학 교직원들의 노동조합인 전국 네. 대학노조가 있는데 네, 네. 그 대학노조에 신안산대 지부가 있는 거죠. 네. 신안대학교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지부에서 이에 문제 제기를 하고 네. 1월 16일 오전 11시 30분에 학교 본관 앞에서 항의 집회를 네. 열었다고 해서 저희가 취재를 했었는데요. 이분들은 이 자리에서 이제 네. 이 정리해고가 굉장히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과정이었다라는 네. 것을 문제 제기했고 그리고 학교의 재정난에 대해서 학교 본부가 좀 네. 다양한 해결 안을 입지를 좀 제시하고 나서. 밝혀야 되는 게 네. 경영자로서의 네. 의무인데 네, 네. 노동자들을 자르려고 하는 것에 대한 또 네. 항의의 목소리를 냈다고 합니다. 네. 이런 과정이고요. 신안산대학교는 제가 찾아보니까 순효학원이라는 네. 학교 법인 네. 운영하는 대학인데요. 네. 이게 최근에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좀 네. 여러 과정들을 제가 좀 취재해 보니까 네, 네. 지금 총장이 최근에 이제 들어온 총장인데 전임 총장이 네. 횡령을 해가지고 아이고. 이렇게 학교 예산이 이렇게 불안정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네. 횡령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또 상황이고 네. 또 그 총장이 횡령뿐만 아니라 학교 운영을 너무 무능하게 해와서 네, 네. 그동안에도 계속해서 학교 구성원들이 네. 우려의 목소리, 반대의 목소리를 내왔던 과정이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신임 총장이 네. 이제 새롭게 누군가 오셨지만 그 총장 같은 경우에도 이제 노조 측에서 밝힌 이건 입장인데요. 네. 신임 총장과 재단이 이런 어려운 상황을 타개할 노력을 좀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력은 하지 않고 계속해서 명예퇴직
네. 실시했기도 했고 네. 그리고 또 2달째 임금 체불되고 그리고 새해 벽두부터 말씀드린 대로 정리해고를 네. 이제 일방적으로 하는 등 네. 이런 학교의 행태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라고 해서 투쟁을 이어나가겠다라고 이제 선포를 한 것이고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월 16일 날 집회를 하면서 그 노조는 본관 앞에 산막을 설치하고 네. 이후 정리해고 철회 그리고 음. 학교 정상화 방안이 네. 마련될 때까지 계속 투쟁을 하겠다라고 네. 밝힌 상황이라고 하고요. 신화산대학교 본부에서 좀 입장을 내고 있는 거는 네. 이런 심각한 자근난 타개를 위해서 네. 지금 뭐 안산시에다가 그 부지를 좀 매입하면 좋겠다라고 이런 요청했다는 것이 좀 여러 언론을 통해서 밝혀지기도 했는데요. 네. 그 저도 이제 공단 올 때 그 차를 가지고 가다 보면 네, 보이죠. 굉장히 큰 네. 캠퍼스를 가진 신화산대학교가 보이는데 네, 네. 그 부지를 좀 어떻게 좀 팔겠다. 공공에 팔겠다라는 계획이 있나 봐요. 이거는 좀 네. 자세히 알아봐야 될 부분이긴 네, 한데 네, 네. 근데 그런 것도 얘기가 나온다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신화산대학교가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요. 네, 네, 네. 어쨌든 학령 인구가 줄어들고 네, 네. 이렇게 너무 사실 좀 무분별하게 대학을 승인해 주다 보니 대학이 너무 많은 것도 사실 대한민국의 현실인데 네. 이런 대학들의 정난이 이렇게 이어지는 것은 사실 국가적인 문제라고 봐요. 이게 네. 구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네. 자꾸 너무 쉽게 그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을 자꾸 정리하고 네. 하는 방식으로 무언가 좀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해답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참 이렇게 뉴스를 전하다 보면 꼭 추운 겨울에 이렇게 이런 일이 일터에서 거기- 쫓겨나는 노동자들의 소식이 그쵸. 너무 많은데요. 네. 최근에 전해드렸던 한국 와이퍼 관련해서도 그렇고 네. 이렇게 거리에서 싸울 수밖에 없는 노동자들이 계속해서 이제 좀 뉴스를 통해서 볼 수 있는데 네. 좀 잘 해결돼서 하루빨리 모두가 본인의 일터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게 그 정리해고만 문제가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재정난이 되면 학과 네. 수업도 그 질이 떨어질 것이고 맞습니다. 네. 이제 학과 수업 내에 폐지되는 과들도 생길 테고 그쵸. 통폐합되면서 그러다 보면 학생들이 갑자기 자기 전공 과목이 없어지기도 하고 뭐 네, 그런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예, 지방 대학들은 뭐 의대가 그렇게 통째로 없어지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피해를 누가 받느냐는 거죠. 고스란히 학생들이 또 피해를 받게 네, 되는데 맞습니다. 이제 저희가 뭐 노동자 얘기만 했지만 이게 전반적으로 지역 사회에 미치는 영향도 크거든요. 대학 하나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있다가 또 사라질 때는 또 지역 경제에도 분명히 네, 맞죠. 영향을 네. 미치죠. 그렇다면 이게 단순히 신안산대학이라고 하는 대학의 문제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원래 대학 하나가 있으면 또 기숙사가 있고 또 기숙사 외에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 주변에 또 네, 그렇죠. 하숙을 하게 되고 뭐 자취를 하게 되면서 지역의 경제에도 기여하는 바도 있기 때문에 네. 다들 그렇게 대학을 유치하려고 또 하기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뭐 시흥이나 뭐 또 이런 안산에서는 또 그 좀 유명 대학들하고 뭔가를 체결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유- 유치하려고 하기도 예, 하고. 유치하려고 네, 하고 맞아요. 그래서 뭐 고려대를 유치하겠다, 뭐 서울대를 유치하겠다 이렇게 말들이 많은데 문제는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그 학령기의 인구가 준다는 거는 어쩔 수 없는 지금 뭐 상황이지 우리가 그거를 갑자기 막 뭐 애를 많이 낳자 이래가지고 이게 해결될 문제는 또 아니거든요. 예.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근본적인 대책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동안 우리가 이제 모든 사회가 대학을 나와야만 뭔가 예, 능력이 있는 것처럼 만들어온 능력주의 사회로의 그런 문제들도 있는 거 아닐까요? 이게 정말 능력주의 사회가 과연 좋은 사회로 가는 거 맞나라는 것에 의문을 갖게 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야기 나눌수록 굉장히 사회 구조적인 문제란 것이 드러나는 것 같고요. 말씀하신 네. 대로 단순히 한 학교 또 몇 명의 노동자들만의 문제는 아니니까 네네. 뭐 지역사회 전반적으로 시에서도 좀 신경을 네. 썼으면 좋겠고 뭐 네. 아까 뭐 유지 부지매기 뭐 이런 것들은 뭐 나름의 판단을 하겠지만 네. 좀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의 문제기도 하고 네네. 뭐 교육의 문제기도 하고 좀 여러 가지로 네. 구조적으로 좀 해결됐으면 하는 바람인데 네.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게 근데 이제 우리만의 예. 이한 대학만의 문제는 또 아니어서 네네. 네. 그래서 모든 노동자를 대하는 태도에 네. 이제 고용주가 갖고 있는 이 생각이 문제인데, 그러니까 비용을 가장 줄이기 쉬운 방식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인건비를
깎는 거 자체가 이제 그러면 곱하기 몇 명이면 몇 네. 명을 해고해 버리면 그 돈이 세이브된다라는 생각 자체가 문제라는 거죠. 사실 그 대학에서 노동했던 교직원들이 있었기에 그 대학이 유지되어 오고 네. 또 함께 해오는 어떤 그런 헌신들에 의해서 사실 그 대학이 존재해온 것이지 갑자기 뭐 사람 줄인다고 막 일 자체가 막 별거 아니었던 게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노동에 대한 좀 존중하는 마음이 우리 사이에 좀 있어야 되는 게 첫 번째일 것 같고, 그다음에 사람을 비용으로 처리하는 문제에 대해서 다시 고찰해야 될 좀 세상이 됐다고 저는 보는데, 노동자 해고 방식이 해고로 끝나면 그 사람들이 결국 생계를 못 유지한다 그러면 안산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그 교직원들이 그럼 시민인데 또 안산 시민의 생계가 위태로워진다는 건 지역사회에 또 미치는 영향이 있을 것이고, 네. 그리고 그분들이 그럼 그 다음에는 어디 가서 일을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을 건데, 조금 대학을 소생시키기 위해서 여러 노력을 해본 끝에 도저히 안 되면 서로 합의를 이루어서, 그러면 뭐 임금을 조절할 수도 있고 뭐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우리 주주처럼 뭐 서로가 투자가 돼서 이 학교를 유지하자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현실적인 판단에서 사실 너무 그냥 방대하게 너무 학교를 유지했다면 어떻게 하면 이거를 좀 더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줄일 수 있을까 같이 논의하면서 만들어도 사실은 될 텐데, 노동자들이 정말 자기들 그 급여만 바라고 일하지는 않았을 네. 거란 말이죠. 진짜 노조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네. 뭐 그런 학교 운영에 대한 논의를 하고 네. 뭐 제대로 그동안 무능하게 뭐 운영해왔던 총장에 대한 비판이라든지 네. 그런 것들을 이야기한 거였고, 그래서 뭐 명예퇴직이나 이런 것도 과정이 있었겠죠. 근데 네.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정리해고를 일방적으로 또 발표했기 때문에 이렇게 반발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분명히 좀 한 주체로 꼭 인정을 해서 노동자들, 여기 학교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도 그렇죠. 같이 좀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네요. 네, 최근에 제가 한도병원 사례를 들었는데, 네. 예, 한도병원이 그렇게 위기에 봉착했을 때, 맞아요. 그때도 없어진다고 막 네, 그랬었는데. 근데 직원들이 또 이렇게 다 힘을 모아가지고 다시 살려내고 지금 열심히 자신들의 병원을 알리고 홍보하고 함께 지역과 살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제안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보면 좀 노력해볼 만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분명히 있죠. 재정을 뭐 위기를 극복한다고 해도 사실 임금을 다 커버하기 어렵다고 할 때 그것조차도 사실은 노동자와 함께 논의해볼 만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왜 사람들이 고통을 분담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네. 사실 기업들이 노동조합이나 노동자들을 좀 경영에서도 같이 주체로 인정을 그럼요. 하고 예. 같이 하면 좋은데, 좀 우리나라의 노동과 기업 현실은 무조건 부정적으로 좀 바라보는 뭐 실수는 맨날 저기 경향이 있는 거죠. 네. 운영진들이 하고 그러니까요. 재정 파탄도 운영진들이 내고 그쵸. 그 피해는 왜 고용된 사람들이 네. 그런 일을 겪어야 책임을 지게 하는지, 만들고. 그렇죠. 그리고 가장 쉽게 해고해도 되는 그러니까요. 대상으로 여기는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저희가 그렇습니다. 이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이유도 그 교직원조차도 사실은 안산의 시민이기 때문에, 안산의 시민에 관한 규정을 보면 주민등록이 돼 있는 사람만이 아니라 일하는 사람도 안산 시민이라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다면 그만큼 우리가 안산 시민으로서 동료 시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고 고민해봤으면 좋겠고, 대학의 미래는 역시 좀 암울합니다. 그죠? 어쩔 네. 수 없이 이런 일들이 꼭 신안산 대학만 일어나리라는 그쵸. 법도 없고, 많은 국가적으로 대학들이 또 고민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뭐 4년제 대학이라고 안전한 것도 아니고 네. 지금은 다 고민해야 되는 시기인데,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로 구조적인 문제가 서울로 몰리는 문제, 그리고 서울의 대학만이 뭔가 그 좋은 대학이라는 인식, 그래서 결국은 지역의 대학이 지역의 특성에 맞게 또 성장하고 뿌리 내려서 지역의 대학을 가도 우리가 정말 나는 이런 대학 나왔어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사회 풍토를 만들었어야 되는데, 지역에 나오면 저 지방대 출신 뭐 이러면서 폄하하고 비하해온 우리 사회의 그런 또 시민들의 그 인식을 만들어 온 것도 결국 국가정부 정책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스카이가 뭔지 그냥 이렇게 줄 세우게 하느라고 수능 점수 커트라인으로 그렇게 뭐 하는데, 사실 우리가 우리가 될 게 한두 개가 아니네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알잖아요. 네. 그 S대 나왔다고 좋은 사람인 거 네,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예, 훌륭한 사람인 거 아닌 거 다 아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대학을 줄 세우게 하지 말고 대학을 가지 않은 사람들도 대학을 간 사람도 자기가 하고 싶은 역할과 재능 속에서 원하는 일들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좀 만드는데 좀 국가나 시민이 함께 이렇게 노력해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언제까지 맨날 그 남 탓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만드는 거에 일조하는 것도 시민의 의식인 거죠. 네. 시민의 맞습니다. 의식도 바꾸고 또 그걸 요구하는 사회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가 그런 걸 논의하는 이야기들이 예전보다는 많아졌지만 여전히 아쉬운 그 상황에서 우리가 좀 더 잘 성장해야 될 청년들이 희망을 갖고 이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으려면 대학도 좀 저렇게 좀 건강하게 바뀌어야 네. 될 것 같고 우리도 건강한 사회로 만들기 위해서 책임져야 될 사람들이 제대로 책임지고 피해자가 되지 않는 노동자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어쨌든 잘 네. 해결이 됐으면 좋겠고요. 여러 네.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네. 사안이었던 것 같아요. 네. 참 안타깝습니다. 좀 안산에서 저희가 뉴스 99에서 좀 좋은 소식 좀 전하면서 좀 얘기 좀 그러니까요. 해보려고 하는데 매번 이렇게 이제 와이퍼 문제부터 시작해서 노동자들이 추운 겨울에 자기 일자리 잃고 고생하시는 얘기를 들으니까 네. 가슴이 아프고요. 그래도 그리고- 한편으로는 네. 그런 것도 있어요. 이제 그냥 좀 평범하거나 네. 그냥 뭐 이런 게 있구나 이런 정도 소식은 사실 많이 실리는데 네. 또 이런 좀 어둡기도 하고 안타깝고 답답한 또 어려운 사람들의 네. 소식이 잘 안 실려요 또. 네. 맞아요. 그런 것들을 좀 취재하고 보도하려고 저희 뉴스국가 만들어진 거기 맞아요. 때문에 네. 또 아무래도 네. 그런 면도 있다라고 네.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안산이라는 지역이 서울과 가까워서 굉장히 뭔가 도시적이고 네. 예. 이런 일 좀 거뜬히 뭐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안산도 작은 도시이고 어떻게 보면 인구수가 또 줄고 있다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네. 많으시고 한데요. 우리 사회 구성원이 겪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고 안산의 지역의 대학들이 다른 지역의 대학들과 달리 수도권에 인접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위기를 겪고 있다는 것은 우리 사회 전체의 대학에 많은 분들이 위기를 겪고 있다라고도 좀 미리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안산이 더 좋은 도시가 되고 더 좋은 공동체로 함께 살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일에 이게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의 일로 좀 받아들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벌써 마칠 시간이 이제 되었는데요. 저희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에 만나는 이주의 안산에서는 지역의 이야기를 이렇게 나눕니다. 비록 우리가 이제 뭐 좋은 소식도 많이 나누고 싶지만 좋은 이야기는 소문도 빨리 나고 사람들이 많이 얘기도 되는데 또 이렇게 작은 목소리 또 잘 들리지 않는 이야기들은 또 사람들 기억 속에서도 빨리 잊혀지는 것 같아서 어떻게 보면 한 달에 한 번 두 번째 주만 만나기엔 참 아쉬운 뉴스 99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저희가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정말 지역의 현안을 또 함께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마을의 이야기라면 무엇이든지 나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직 안테나를 세우지 못해서 라디오 주파수로 듣진 못하지만 조만간 여러분들은 88.7MHz를 통해서 단원 FM에 이주의 안산을 비롯한 많은 프로그램들을 들으실 수 있게 됩니다. 모두가 자원활동으로 채워지는 단원 FM은 언제나 오픈 스튜디오입니다. 주민의 후원으로 만들어지는 단원 FM을 이웃들에게 널리 알려주시고요. 유튜브 채널 단원 FM에서 좋아요,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후원을 원하시는 분들은 더보기란에 일시 후원과 회원가입을 통해 후원도 해주시고요.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가 경기도 지속가능발전 협의회 지원을 받아서 만든 GSDG 캠페인송 들으면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저도 진행의 정혜실이었고요. 황정욱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여러분 한 주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대로 지구 위험해 지금 이대로 지구 위험해 지금 이대로 지구 위험해
지금 이대로 지구 위험해 지금 이대로 지구 위험해 지금 이대로 지구 위험해 2016년부터 2030년까지 우리가 실천해야 할 많은 일들이 있어요. S Sustainable D Development G Goals G SDGs 첫 번째, 빈곤 없는 따뜻한 경기도 만들어요. 두 번째, 지역에서 안전한 먹거리를 먹을 수 있게 해요. 세 번째, 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게 만들어요. 네 번째, 모두에게 공평한 교육의 기회를 주어요. В-четвертых, предоставить всем равные возможности для получения образования. 다섯 번째, 성별과 관계없이 똑같이 안전하게 어울려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요. 여섯 번째, 물을 깨끗하게 관리해요.